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설국열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설국열차가 1000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일야화를 통해서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과 일의 대립이고 천은 많은 것을 뜻하며 모든 것을 뜻하며 일은 진리인 그 하나를 뜻하고 따라서 무엇인가 많다는 것은 없다는 것의 증거이다. 수많은 만남이 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만남도 없다는 방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는 관점으로 좁은 문, 넓은 문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국열차가 전부 1000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칸 안에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 설국열차를 지배하는 또는 그 설국열차 자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며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게 되니 삶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을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1000명의 왕비, 죽음을 맞이한 왕비와 세라자드라고 하는 생명의 왕비가 그래서 그렇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국열차를 보면 거기에 독특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바로 남궁민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궁민수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 사회가 보라고 강요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대학을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야 하고, 정년을 대비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궁민수는 자신이 그 열차에서 낳은 딸 요나와 함께 그 열차를 파괴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것을 창밖의 생명을 보고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설국열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창문이 있고 당연히 밖을 내다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지 못했죠. 남궁민수만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말 그것일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이 삶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고갱이 그린 그 그림의 제목처럼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추상적이고 고루한 그런 진보한 질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 바로 내 인생의 질문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가 말한 것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어딘가 깊은 곳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그 우물을 볼 수 있느냐? 그 우물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게 되어 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또 반드시 얻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궁민수는 그 천과 일의 차이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바로 커티스라고 하는 그 혁명 대장이에요. 처음 맨 끝칸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맨 앞에 엔진칸을 점령하여 이 전체 설국 열차를 정의로운 그러한 열차,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분배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 맨 끝칸에서 출발해서 맨 앞칸까지 도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맨 앞칸에 그 권력자인 윌포드를 만났을 때 그 윌포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서 여기까지 성공한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윌포드가 내 후계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티스는 윌포드의 후계자가 될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엔진 안에 그 소모품으로 학대당하는 그 어린 아이를 봐서 그로부터 발생한 분노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념적 그 정신무장 때문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가 남궁민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바라본 그 사람을 만나서 커티스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가지게 되는 어떤 확신이나 믿음은 늘 들음에서 옵니다. 설국열차 보면 그 윌포드의 꼭두각시로 있는 그 2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안경을 끼고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 아닙니까? 그 여성이 보면은 늘 확성기를 들고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로 윌포드의 생각이라고 듣고 그것을 그냥 따라갑니다. 커티스는 남궁민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곳은 죽음이고 밖이 생명이다. 만약 커티스가 맨 끝칸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결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만약 커티스가 남궁민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이 바퀴벌레로 만든 이 빵, 이 먹을 것, 이 더러운 이것이 아주 깨끗한 빵으로 바뀔 때, 그때
생명이 나에게 온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0칸을 거쳐온 거예요. 1000칸을 거쳐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칸을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1000칸을 다 보고 나서 남궁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커티스는 창밖을 내다보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1000칸을 다 다녀보니 사실은 인생 전체를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것저것 뭐 새로운 것이 없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인생을 원 없이 살아본 어떤 그 사람이 그 끝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라고 마약이니 또 마약이니 이런 것을 찾아다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요. 그래서 남궁민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남궁민수와 커티스의 관계가 천일야화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일야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그 세헤라자드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공주 있지 않습니까? 대신의 딸이죠.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는데 그 왕비는 생명의 왕비이고 그 전에 1000명의 왕비는 죽음의 왕비를 뜻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왕이 처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이란 아침 이슬과 함께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 있는 그 처녀들, 그 한순간 하루의 왕비의 삶을 선택한 여성들, 그 행복감, 어떤 행복감이든지 선택한 그 왕비들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고 무상한 인생이고 결국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천일야화의 천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헤라자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1을 실제로 다른 왕비들처럼 하루씩 살아보려고 왕비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은 왕비가 돼서 그 왕비로 그 하루를 영원히 연결하고 싶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세헤라자드는 그 하나하나의 인생이 자기 앞에 죽은 그 1000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왕을 만났을 때 그 왕과의 하루가 하루살이와 같은 하나의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실제로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 허구, 환상임에 불과한 하루살이 인생임을 그냥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라고 왕에게 밝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하루살이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죽지 않는 거예요. 매번 지금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일야화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세헤라자드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국열차의 남궁민수와 커티스처럼 그 하루하루 한 번 설국열차 안에 있는 그 1000칸의 인생이 결국은 하루살이에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과 나의 인생을 동일시하면 나도 똑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말해버린 것이죠, 세헤라자드가.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건 허구이기 때문에 그건 허구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고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지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왕과의 하루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다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나는 이러한 하루의 이야기를 나의 인생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왕으로부터 너는 그 하루를 너의 인생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존재처럼 너는 죽임을 당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 존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나니 마지막에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 정확하게 커티스가 걸었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커티스와 남궁민수가 그 진리를 알고 나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근데 사실은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확인되어진 이 1000칸, 환상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짝퉁 인생은 파괴되어져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좁은 길을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문은 이 넓은 문과 대비돼서 이야기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좁은 문을 이 지드는 이 성스럽고 그 거룩한 초월적인 어떤 지향성의 사랑을 추구했던 알리사라는 여성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다수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원한 제롬을 대비시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드가 그렇기 때문에 알리사를 그 좁은 문의 길을 간 초월적 사랑의 길을 간 도덕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그 사랑의 길을 간 알리사를 옹호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제롬의 사랑을 옹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에 맡겨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팩트의 문제라는 거죠. 팩트.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것은 일단 젖혀두고라도 이 제롬의 선택한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너무 자연스럽게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알리사가 선택한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사실 정답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어요. 나중에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며 어떻게 틀렸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드의 소설에서 중요한 건 알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그 도덕주의적인 사랑, 청교도주의적인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궁민수와 커티스가 선택한 길이죠. 근데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따서 소설로 쓴 거거든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가라. 그곳을 가는 것 사람들은 많지 않다. 거기는 굉장히 좁고 협착하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넓고 큰 길로 간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뜻을 크게 품는다? 장자의 붕세와 참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은 군자는 이 작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약삭 빠르게 가려고 하는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군자는 그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의 원칙을 지키고 그 길을 간다. 붕세와 참새도 사실은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근데 군자가 아니고 정말 도인이라면, 도자라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대로라고 하는 그것과 소로라고 하는 것의 구분은 그 길이 크냐 작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자처럼 통 넓고 포부도 크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 인생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동경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군자는 사실은 군자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군자가 진리만을 향해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대로가 아니고 그 길이 소로가 되겠지만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로가 되는 것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그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뜻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남궁민수와 커티스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렵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길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열차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자, 지나간 내가 살았던 이 나와 나의 세계, 이 존재는 파괴되어져야 한다. 그 옛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진정 행복을 아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은 상대적으로 좁은 길이 아니라요. 좁은 길의 정확한 뜻은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길은 유일한 길이고 넓은 길은 길이 아닌 길입니다. 좁은 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드가 좁은 문에서 파스칼의 팡세를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 부분에서 우리의 오늘 이야기와 연관되는 글이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 안에 불확실한 것 밖에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행복을 원하지만 비참함과 죽음밖에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진리와 행복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러한 간절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기 위한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진정 근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